혹독한 겨울밤, 잊혀진 산골 마을에 바람이 울부짖고 모든 문에 침묵이 내려 앉았을 때 샘 아저씨라고 불리는 80세 노인이 현관문을 열고 심장이 멎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두 마리의 아주 작은 강아지가 현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숨은 너무 약해서 아침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춥고 버려지고 빠르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친절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영원히 바꿀 두 번째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순간들이 세상에 잊어버린 존재들조차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아래 댓글에 국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영혼도 인간이든 동물이든 추위에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야기가 기적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산골 마을을 가로질러 소나무와 텅 빈 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겨울의 날카로운 추위를 실어 날랐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굵은 눈발이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히 내리는 눈발이 지붕을 부드럽게 덮고 발자국이 생기자마자 거의 묻어버렸습니다. 몬테나 고지대에 깊숙이 자리 잡은 클리어워터, 리지 마을은 하얀 담요 아래 반쯤 잠든 듯 보였고 몇 안 되는 가로등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자리에 도로가 좁아지고 숲이 인간이 빌린 것을 되찾기 시작하는 곳에 비스듬한 지붕과 돌 굴뚝이 있는 작은 목조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얇지만 끈질기게 위로 솟아오르며 차가운 공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샘 아저씨라고 불리는 80세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구부정한 등과 거친 손, 그리고 멀리 있는 것과 잃어버린 것을 모두 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사무엘 휘테커였지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직 기억하는 몇몇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샘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한때 철도 유지 보수공으로 새벽 전에 선로를 고치고 강철과 시간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은퇴는 늦게 찾아왔습니다. 외로움은 더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엘레노어는 15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부재는 집안의 영원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사와 장작,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로 측정되는 느린 날들의 리듬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샘 아저씨는 벽난로 옆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불은 부드럽게 타올랐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가을마다 틈새를 막아도 통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추위를 밀어냈습니다. 주전자 하나가 난로 위에 앉아 희미하게 웅웅거렸고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2번 읽었던 책의 절반쯤을 읽고 있을 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희미해서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클리어워터, 리지는 겨울의 이상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나무들은 눈의 무게에 신음했습니다.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낡은 널빤지들이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집 자체도 때로는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샘 아저씨는 책을 내리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가늘고 끊어져서 마치 울음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숨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찡그렸습니다. 또 다른 정적.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부드러운 낑낑거림. 샘 아저씨의 손가락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숲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요테는 울부짖고 여우는 낑낑거리고 사슴은 조용하지만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늘 그랬듯이 관절들이 비명을 질렀으며 현관문 쪽으로 발을 끌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불이 타올랐고 벽을 따라 길어지고 줄어드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문 옆에 걸린 램프에 손을 뻗어 켰고 노란 불빛이 나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제는 더 가까워졌고 바람과 현관을 긁는 소리에 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그가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칠어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나이에는 조심성이 더 이상 습관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이 마을로 오지 않았고 특히 눈보라가 치는 동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절박할 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가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갈비뼈 뒤에서 조용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샘 아저씨는 두껍고 팔꿈치에 덧댄 코트를 집어 입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당겼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즉시 쏟아져 들어왔고 눈이 따가울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현관등 아래로 눈이 소용돌이치며 혼란스러운 패턴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하얀 것과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개의 작은 형체가 난간 아래 벽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녹은 눈으로 털이 검게 변했고 얇은 몸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에 바싹 붙어 있었는데 마치 남아있는 작은 온기라도 나누려는 듯했습니다. 한 쌍의 눈이 피로에 흐릿하게 천천히 들어올려졌습니다. 그들은 강아지였습니다. 샘 아저씨는 자신이 숨을 쉬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작은 강아지가 또 다른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바람소리보다 겨우 더 컸습니다. 옆구리가 얕게 움직였고 숨 한 번 쉬는 것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더 큰 강아지는 움직여서 동생을 가리려 했지만 자신도 똑같이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샘 아저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바지를 뚫고 들어오는 추위를 무시하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은 감각이 없고 뻣뻣했습니다. 귀는 약하게 실룩거렸습니다. 그들은 어렸고 이런 날씨에 혼자 있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니? 그가 중얼거렸지만 질문은 소용없었습니다. 더 큰 강아지가 고개를 약간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으르렁거리거나 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기울이고 샘 아저씨의 장갑에 턱을 기댔습니다. 그 작고 믿음직한 움직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샘 아저씨는 두 강아지 아래로 팔을 밀어 넣었고 그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슴에 부서지기 쉬운 나뭇가지와 털 뭉치처럼 안겼습니다. 그들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럴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괜찮아. 그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잡았어. 그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고 발로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즉시 그들을 감쌌고 강아지들의 숨결을 흐리게 만들고 그들을 약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샘 아저씨는 강아지들을 난로로 데려가 신음하며 바닥에 몸을 낮췄습니다. 그는 근처 상자에서 꺼낸 낡은 이불 위에 그들을 눕혔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그들 주위에 둘렀습니다. 그는 그들의 옆구리를 부드럽게 문질러 사지로 온기를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강아지들은 낑낑거리다가 다시 지쳐서 조용해졌습니다. 샘 아저씨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우유를 작은 냄비에 붓고 천천히 데웠습니다. 끓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는 엘레노어가 오래전에 손주들을 애지중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때 가르쳐준 대로 손목에 대어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바닥에 있는 작은 형체들에게 계속 향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고 일찍 잠들고 한 번에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리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생명이 그의 손이 닿는 곳에 따뜻함과 차가움 사이, 지금과 영원히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손가락을 우유에 담가 더 큰 강아지의 입에 부드럽게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희미하게 강아지의 혀가 움직였습니다. 한 번 핥았습니다. 두 번. 더 작은 강아지가 움직였습니다. 샘 아저씨는 흔들리는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고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좋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밖에서는 바람이 벽에 부딪혀 울부짖었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작은 목조 주택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무관심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 옆에서 샘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두 개의 연약한 생명을 지켜보았고 이 순간이 그의 고독의 끝이자 그가 감히 희망하지 못했던 어떤 것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샘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새로 장작을 넣어 불은 그날 저녁보다 더 밝게 타올랐다. 불꽃은 부드럽게 타닥거리며 위로 솟아올랐고 방 전체에 따뜻한 빛을 던져 가장 심한 추위를 벽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밖에서는 폭풍이 무자비하게 계속되었지만 집 안에서는 연약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샘 아저씨는 난로 옆 바닥에 앉아 있었고 낡은 무릎은 단단한 나무 판자에 항의했다. 그는 강아지들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강아지들은 이불에 함께 쌓여 작은 몸을 바싹 붙인 채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격렬하게 떨지는 않았다. 털은 축축하고 뭉쳐 있었으며 눈과 차가운 흙의 날카로운 냄새가 났다. 샘 아저씨는 스웨터 소매로 그들의 옆구리를 부드럽게 문질렀다. 천천히 꾸준하게
엘레노어가 어렸을 때 겁에 질린 동물들을 진정시켰던 방식 그대로였다. 그는 한때 그녀를 놀렸었다. 모든 생명체를 부서질 수 있는 영혼을 가진 것처럼 대한다고 말했었다. 이제 그는 이해했다. 괜찮아.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에서 낯설게 들렸고 가늘고 불안정했다. 이제 안에 들어왔어. 힘든 부분은 끝났어. 더 작은 강아지가 움찔하며 거의 낑낑거리는 소리라고 할 수 없는 희미한 소리를 냈다. 샘 아저씨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 귀를 강아지의 가슴 가까이에 대었다. 심장 박동은 있었지만 약했다. 너무 빨랐다. 마치 너무 세게 감긴 시계처럼. 시간. 그것이 이제 적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난로로 움직였고 서두르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는 오래전에 공황이 에너지만 낭비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냄비에 우유를 더 붓고 따뜻한 물을 약간 더하고 불꽃을 낮게 유지했다. 몇 초마다 그의 눈은 난로로 돌아왔다. 그는 수십 년 전 엘레노어가 이중문 뒤에 누워있을 때 병원 복도에 서 있던 밤을 기억했다. 같은 무력감, 같은 숨을 새는 것. 가지마. 그는 그때 속삭였다. 이제 그는 다시 속삭였다. 우유가 준비되자 그는 돌아와 강아지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깨끗한 천을 따뜻한 우유에 담가 강아지들의 발과 귀에서 눈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더 큰 강아지가 움직이며 코를 실룩거렸고 냄새를 맡았다. 이번에는 눈이 아주 약간 열렸고 초점은 없었지만 살아있었다. 그래, 샘 아저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격려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나와 함께 있어. 그는 강아지의 입술에 우유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이번에는 반응이 더 분명했다. 약한 핥음. 그리고 또 한 번. 강아지는 공포보다 오래된 본능에 이끌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샘 아저씨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더 작은 강아지는 더 느리게 따라왔지만 따라왔다. 혀가 천을 스쳤고 서툴렀지만 단호했다. 우유가 이불에 흘러내렸다. 샘 아저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너무 희귀한 소리라 그 자신도 놀랐다. 이것 좀 봐. 그가 말했다. 투사드리군. 몇 분이 지났다. 아니면 몇 시간.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불은 다시 손질이 필요했지만 그는 두 강아지가 모두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장작을 더 넣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떨림이 완화된 것을 알아차렸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대신 잎사귀가 떨리는 것처럼 더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들을 더 단단히 덮어주고 안락의자에 기대어 앉아 지켜보았다. 그때 의심이 스며들었다. 샘 아저씨는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음식, 옮기, 수의사 비용. 밤새도록 살아남지 못하면 어쩌지? 살아남으면 어쩌지? 강아지들은 잘한다. 강아지들은 돌봄이 필요하다. 강아지들은 삶을 바꾼다. 80살에 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너희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구나. 그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더 큰 강아지가 약간 고개를 들었다. 마치 그의 말을 들은 것처럼. 이번에는 그의 손가락을 더 단단히 쓰다듬고는 그곳에 자리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결정이 그의 마음에 굳게 자리 잡았다. 무겁고 거부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는 불이 다시 약해진 후에도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그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어느 순간 피로가 그의 눈을 잡아당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강아지들이 여전히 안에 있는 이불을 들어 올리고 엘레노어가 한때 겨울옷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난로 근처의 얕은 상자에 넣었다. 임시방편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밤만.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낮추고 램프를 켜둔 채 눈을 감았다. 잠은 조각조각 찾아왔다. 짧고 얕은 잠은 본능에 의해 깨졌다. 강아지 중 하나가 소리를 낼 때마다 샘 아저씨는 즉시 깨어났고 심장이 뛰고 눈은 찾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확인했고 숨을 세었고 발을 만져서 여전히 따뜻한지 확인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바람이 바뀌었다. 조용해졌다. 눈은 그치고 창문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집은 삐걱거렸고 나무는 날카로운 작은 소리를 내며 수축했다. 강아지들이 상자 안에서 움직였다. 하나가 낮고 불안한 소리를 냈다. 샘 아저씨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벌써 일어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깨어 있었다.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은 아니었지만 불안해했다. 더 큰 강아지는 불안정한 다리로 서서 코를 문 쪽으로 들었다. 더 작은 강아지는 가까이 머물렀고 눈은 이리저리 움직였고 귀는 실룩거렸다. 무슨 일이야? 샘 아저씨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특별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렸다. 소리라기보다는 소리의 부재였다. 숲은 겨울에도 늘 살아있었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다. 너무 조용했다. 강아지들이 낑낑거렸다. 더 큰 강아지가 문 쪽으로 다가가서 부드럽게 한번 긁었다. 샘 아저씨는 등골에 불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그는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더 세게 뛰기 시작했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는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단단히 눌렀다. 강아지들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때 그는 창문을 통해 현관에 있는 자국들을 발견했다. 눈 위에 더 어두운 선들이 불규칙하게 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 있었고 나무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발자국. 동물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너무 좁았다. 너무 의도적이었다. 샘 아저씨는 침을 삼켰다. 클리어 워터 리지는 조용했지만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아니었다. 여행객들이 지나갔다. 사냥꾼들이 때때로 마을에 너무 가깝게 다가왔다. 그리고 겨울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짓을 했다. 그는 커튼을 닫고 강아지들에게 돌아섰다. 더 큰 강아지는 그를 면밀히 주시했고 몇 시간 전보다 눈이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있었다. 보호적인 느낌. 무엇이든 간에 샘 아저씨가 부드럽게 쭈그리고 앉으며 말했다. 너희는 다시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그는 다시 앉아 그들을 가까이 두었다. 밖에서는 아침의 첫 희미한 빛이 눈 덮인 나무들 위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고 고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을 드러냈다. 샘 아저씨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침묵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밤은 이제 막 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집은 진정으로 잠들지 못했다. 불은 낮고 꾸준하게 타올랐고 그 불빛은 벽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샘 아저씨는 안락의자에 앉아 깨어 있었다. 몸은 나이와 피로로 무거웠지만 마음은 몇 년 만에 가장 예리했다. 밖에는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다. 창문 밖 세상은 깊고 기다리는 침묵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샘 아저씨는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난로 근처의 얕은 상자에 시선을 고정했다. 강아지들은 그 안에 이불에 함께 쌓여 누워 있었고 옆구리는 불규칙한 리듬으로 오르내렸다. 아직 강아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제했다. 살아있었다. 몇 분마다 그는 일어서서 방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관절이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그를 배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그들 옆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가락을 가슴에 가볍게 대고 긴 선로를 따라 철도 침목과 볼트를 세던 것처럼 숨을 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 그는 그들의 발을 만져 온기를 확인했다. 이불이 미끄러지면 다시 고쳐주었다. 그는 부드럽고 무의미한 소리를 속삭였다. 말 없이도 위로를 전하는 종류의 소리였다.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졌다. 벽에 걸린 시계는 크고 집요하게 똑딱거리며 샘 아저씨가 잠에 내주기를 거부하는 시간들을 표시했다. 각 똑딱거림은 도전처럼 느껴졌다. 그는 전에도 긴 밤들을 겪었다. 기차가 지연되고 남자들이 커피와 걱정으로 기다리던 철로변 폭풍 대피소에서의 밤들, 엘레노어의 병원 침대 옆에서 그녀의 몸이 할 수 없는 일을 기계가 하는 것을 지켜보던 밤들. 하지만 이 밤은 달랐다. 이 밤에는 두 생명이 오직 그에게만 의존하고 있었다. 더 큰 강아지가 다시 움직이며 약하게 고개를 들었다. 마치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그 눈은 거의 즉시 샘 아저씨를 찾았다. 그것은 작은 소리를 냈다. 낑낑거림이라기보다는 숨소리에 가까웠다. 내가 여기 있어. 샘 아저씨가 거칠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야. 강아지는 만족한 듯 다시 고개를 숙였다. 샘 아저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의자에 다시 앉았다. 불빛은 기억과 장난을 쳤다.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방은 변하고 부드러워졌다. 잠시 동안 샘 아저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엘레노어가 난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집중할 때 항상 하던 대로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그는 빵 굽는 냄새를 맡았고 배경에서 라디오가 부드럽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을 깜빡였고 환상은 사라졌다. 엘레노어는 샘 아저씨가 결코 완전히 따라갈 수 없는 방식으로 온화했다. 그가 실용적이고 조심스러웠던 반면 그녀는 개방적이고 신뢰했다. 그녀는 세상이 너무 커서 고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작은 행동들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했지. 그가 텅 빈 방에 중얼거렸다. 친절은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는 오래전 겨울 반쯤 굶주리고 두려움에 사나운 길고양이가 그들의 문 앞에 나타났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것을 쫓아내고 싶어 했다. 엘레노어는 망설임 없이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음식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그녀를 물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웃으며
어쨌든 그것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 기억은 샘 아저씨의 가슴속 무언가를 죄어왔다. 그는 다시 강아지들을 바라보며 세월의 무게가 어깨에 다르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더 무겁지 않았다. 더 명확했다. 또 한 시간이 지났다. 더 작은 강아지가 움직이며 잠시 숨을 헐떡였다. 샘 아저씨는 즉시 그 옆으로 달려갔고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는 손바닥을 부드럽게 옆구리에 대고 얕은 오르내림을 느꼈다. 그는 불 옆에서 손을 대어 강아지의 몸에 다시 대고 가능한 한 많은 열을 나누어 주었다. 머물러. 그가 속삭였다. 그냥 머물러. 점차적으로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되었다. 샘 아저씨는 지쳐서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그의 눈은 타오르고 시야는 흐려졌지만 그는 자신을 깨어있게 만들었다. 그는 아까 다 마시지 못한 머그잔의 차가운 차를 마셨다. 밖에서는 하늘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밝아지기 시작했고 검은색은 짙은 회색으로 변했다. 온도가 변하면서 숲은 삐걱거리고 한숨 쉬는 소리로 응답했다. 멀리 어딘가에서 나뭇가지가 눈에 부게 부러졌다. 강아지들은 즉시 반응했다. 둘 다 고개를 들었다. 귀를 실룩거렸다. 더 큰 강아지는 다시 일어섰고 흔들렸지만 단호하게 더 작은 강아지 앞에 약간 서 있었다. 샘 아저씨는 매료되고 불안한 채로 지켜보았다. 그들이 듣고 있어. 그가 속삭였다. 그는 그들이 듣는 것을 들으려고 애썼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희미하게 눈 밟는 소리, 느렸다. 불규칙했다. 인간, 샘 아저씨의 위장이 조여들었다. 그 소리는 더 가까이 오지 않았다. 떠다니다가 멈췄다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팽팽했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음에 가까웠던 것을 생각하면 불가능할 정도로 경계심을 보였다. 샘 아저씨는 그때 이들이 단순히 무력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억했다. 폭풍 속에서 그들을 그의 현관으로 내몰았던 것이 무엇이든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는 밖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빛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조심스럽게, 조용히. 그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가 유리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발자국이 이제 더 선명했다.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다. 한쪽 발자국은 약간 끌렸는데 마치 그 사람이 부상을 입었거나 지쳤던 것처럼 보였다. 눈이 불규칙하게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은 곳에는 검은 자국들이 있었다. 샘 아저씨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본능은 문을 열지 말라고 속삭였다. 아직은 안 돼. 대신 그는 강아지들에게 돌아가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좋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단호했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함께 맞설 거야. 더 큰 강아지가 그를 올려다보며 아주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샘 아저씨는 미소 지었고 그를 통해 퍼지는 따뜻함에 놀랐다. 시계는 다시 똑딱거렸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가 추위의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했던 답들이 올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두 개의 연약한 생명을 지키고 있었고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이 다시 공허함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고 있었다. 아침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찾아왔다. 하늘은 천천히 밝아졌고 짙은 회색은 나무 꼭대기 바로 위에 걸린 옅고 연약한 파란색으로 옅어졌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대신 무겁고 손대지 않은 채 쌓여 세상을 기만적으로 고요한 모습으로 만들었다. 클리어워터 리지는 멀리서 보면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안심시키기 위한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작은 목조 주택 안에서 샘 아저씨는 창가에 서 있었다. 한 손은 창틀에 기댔고 다른 손은 무의식적으로 옆구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진정으로 잠든 것은 아니었다. 이제 그의 몸은 그것으로 인해 쑤셨지만 그의 마음은 느려지기를 거부했다. 그의 뒤에서 강아지들이 움직였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난로 근처의 상자 안에 함께 웅크리고 조용했다. 이제 둘 다 일어섰다. 불안정했지만 샘 아저씨의 피부를 찌릿하게 만드는 경계심을 보였다. 더 큰 강아지가 갑작스럽고 크게 날카로운 짖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고 샘 아저씨 자신도 놀라게 했다. 괜찮아.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짖고 또 짖으며 작은 몸을 집 뒤쪽으로 향했다. 더 작은 강아지는 높고 다급한 낑낑거림으로 합류했고 귀는 납작해졌고 꼬리는 뻣뻣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짖는 것이 아니었다. 샘 아저씨는 그의 집과 숲을 나누는 좁은 땅을 내려다보는 뒤쪽 창문으로 그들의 시선을 따라갔다. 눈 덮인 소나무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둡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무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친숙하고 영원히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였다. 이날 아침 그들은 다르게 느껴졌다. 무엇을 보니
샘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그는 부츠를 신고 코트를 걸쳤다. 남은 힘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강아지들은 그의 다리에 바싹 붙어 몸을 스우쳤는데 마치 안심을 찾는 듯 했다. 그는 잠시 무릎을 꿇고 각 강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안에 있어. 그가 말했다. 잠깐만.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더 큰 강아지가 부드럽게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다. 샘 아저씨는 간신히 몸을 밖으로 내밀 수 있을 만큼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즉시 그의 폐를 덮쳤다. 공기는 날카롭고 깨끗했으며 소나무 향과 희미한 금속성 서리 냄새가 났다. 침묵은 완전했다. 바람도 새도 없었다. 샘 아저씨는 가만히 서서 들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현관으로 내려섰고 나무가 그의 무게에 삐걱거렸다. 밤새 눈이 쌓여 있었는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방해받지 않았다. 발자국. 그것들은 마당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나무 가장자리 근처에서 시작하여 집 옆에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지나간 후 반대편 숲으로 다시 사라졌다. 샘 아저씨는 천천히 쭈그리고 앉아 그것들을 살폈다. 그것들은 동물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만은 즉시 알 수 있었다. 간격이 틀렸다. 너무 의도적이었다. 너무 불규칙했다. 한 발은 약간 끌린 듯 보였고 발걸음 사이에 눈 속에 얕은 홈을 남겼다. 한 곳에서는 발자국이 더 깊었는데 마치 그 사람이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멈췄던 것처럼 보였다. 샘 아저씨는 온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기를 느꼈다. 누군가 여기 있었다. 그가 속삭였다. 그 깨달음이 그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혼자 살았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거의 반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아무도 이유 없이 그의 집에 오지 않았고 특히 한겨울 폭풍 속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는 천천히 몸을 고추쓰고 나무 경계선을 훑었다. 숲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항상 그랬듯이 조용하고 무관심하게 서 있었다. 그의 뒤에서 강아지들이 다시 짖었는데 이제는 더 크게 열린 문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샘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섰다. 봤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 그는 안으로 돌아와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걸었다. 강아지들은 그의 다리 주위를 맴돌며 흥분한 채 코를 바닥에 놨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치 그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냄새를 추적하는 것처럼 다시 문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샘 아저씨는 커져가는 불안감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너희는 기억하는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지? 더 큰 강아지가 잠시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은 밝고 초점 있었다. 잠시 동안 샘 아저씨는 자신이 역으로 연구당하고 있다는 불편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다. 습관만으로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한때 부러진 철로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체계적인 주의로 가능성들을 헤아렸다. 여행자, 사냥꾼, 길 잃은 사람 아니면 도망치는 사람, 강아지들이 다시 짖다가 갑자기 침묵했다. 그들의 몸은 일제히 뻣뻣해졌다. 샘 아저씨는 굳어버렸다. 바로 그거였다. 소리.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눈 밟는 소리 전보다 더 가까이. 샘 아저씨의 심장이 가슴에서 크게 쿵쿵거렸다. 그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뒤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소리는 시작될 때만큼 갑자기 멈췄다. 노크 소리였으면 더 쉬웠을 것이다. 목소리. 인간적인 어떤 것 대신 오직 고요한 뿐이었다. 샘 아저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늙은 남자였지만 무력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보다 더한 일도 이겨냈다. 폭풍, 사고, 상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아지들은 작은 보초병처럼 그의 양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는 깨진 화면이 있는 낡은 모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신호 없음. 클리어 워터 리지는 항상 그랬다. 고립된 채로 믿을 수 있었다. 그는 마을로 걸어가는 것을 고려했다. 도로는 통행 가능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강아지들을 혼자 두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았다. 집을 잠그지 않고 떠나는 것은 더 나빴다. 그때 뜻하지 않게 한 기억이 떠올랐다. 엘레노어가 몇 년 전 창가에 서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지켜보던 모습.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는 주의 깊게 봐. 그녀가 말했었다. 그런 느낌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야. 샘 아저씨는 엄지손가락으로 휴대전화 가장자리를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가 소리내어 말했다. 기다리자. 그는 담요들을 모아 난로 가까이로 끌어당겨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깨끗한 물을 따르고 손이 닿는 곳에 두었다. 그는 강아지들에게 낮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는데 그들이 말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침이 길어지는 동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자리 잡고 웅크린 차에 경계했다. 어느 순간
멀리 떨어진 도로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갔고 그 소리는 눈과 나무에 의해 둔하게 들렸다. 샘 아저씨는 비합리적인 안도감이 치솟았다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늦은 아침이 되자 해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쳤고 눈 위에 빛을 흩뿌렸다. 밖의 발자국들은 가장자리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밤새 일어난 일은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샘 아저씨는 더 잘 알았다. 그는 강아지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마침내 자리를 잡았지만 귀는 여전히 모든 소리에 실룩거렸다. 그는 각 강아지의 등에 손을 얹어 안정적인 온기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 강아지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밖에서는 숲이 여전히 고요했고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조 주택 안에서는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밤 그가 열었던 문은 결코 다시 진정으로 닫힐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깨달은 채로 첫 사이렌 소리가 전고 직후 클리어워터, 리지에 닿았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낮고 긴 소리였지만 나무와 두꺼운 눈에 삼켜졌다가 산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을 따라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 샘 아저씨는 창가에 서서 숨결로 유리창을 흐리게 만들었고 소나무 사이로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강아지들은 즉시 반응했다. 둘 다 벌떡 일어서서 날카롭게 짖었고 몸은 뻣뻣하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은 길이 아니라 집 뒤편 숲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마치 다가오는 소리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그래, 샘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들려. 경찰차가 건물 가장자리에 나타났고 타이어가 얼어붙은 눈 위를 밟으며 삐걱거렸다. 그리고 또 한 대.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약간 비스듬히 주차하여 좁은 진입로를 막았고 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면서 엔진은 공회전했다. 샘 아저씨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법 집행은 그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가끔 마을 행사에서 손을 흔드는 것 이상은 없었다. 그의 땅에 그렇게 많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비현실적이었고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한 장면 같았다. 키 큰 남자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고 복종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그는 보안관 다니엘 달튼이었다. 50대 초반의 남자로 차분한 목소리와 예리한 눈을 가졌고 무력보다는 인내심으로 카운티 전체에 알려져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성 부보안관 리사 모레노가 있었다.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무 경계선을 살폈고 한 손은 무정히 근처에 놓여 있었다. 다른 두 명의 경찰관이 뒤따랐고 말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흩어졌다. 샘 아저씨는 그들이 노크하기 전에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즉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선생님. 보안관 달튼이 차분하게 진정시키려는 듯 장갑 낀 손을 들며 불렀다. 그 자리에 있어 주세요. 샘 아저씨는 문턱에 멈춰 섰고 강아지들은 그의 다리에 바싹 붙어 이제는 맹렬하게 짖었다. 나 여기 살아. 샘 아저씨가 심장이 뛰는 와중에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죠? 보안관 달튼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고 눈은 잠시 강아지들을 훑었다가 샘 아저씨의 얼굴로 돌아왔다.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가 물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보안관 모레노는 다시 숲 쪽을 흘끗 보았고 턱을 조였다. 어젯밤에 한 남자가 다쳤습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피를 흘릴 만큼 심각했어요. 폭풍 중에 차량에서 도주하여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샘 아저씨는 그 말들이 천천히 자리 잡으며 그의 기억 속에 새겨진 발자국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쪽으로 왔던 것 같아요. 샘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다. 보안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샘 아저씨는 옆으로 비켜서서 눈 덮인 마당을 가리켰다. 발자국이요. 그가 말했다. 사람 발자국, 한쪽 다리를 끌었어요. 제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보안관 달튼은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부보안관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즉시 움직여 발자국을 조사하기 위해 쭈그리고 앉았고 무정이는 낮은 목소리로 삐걱거렸다. 부보안관 모레노는 샘 아저씨 쪽으로 다시 돌아섰다. 누구를 보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샘 아저씨가 말했다. 하지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아지들을 내려다보았다. 현관에서 발견했을 때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개들의 이야기에 강아지들은 다시 짖었고 이번에는 더 크게 샘 아저씨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보안관 달튼은 약간 무릎을 꿇고 그들을 더 자세히 살폈다. 몇 살쯤 된 것 같나요? 그가 물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샘 아저씨가 대답했다. 어려요. 혼자 밖에 살아남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보안관은 부보안관 모레노와 시선을 교환했다. 일치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용의자가 마지막으로 개들과 함께 목격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개들이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샘 아저씨의 속이 울렁거렸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이들을 데려왔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가능합니다. 보안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면 그들이 그를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개들은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반응이라도 하듯이 더 큰 강아지가 갑자기 풀려나 뒷문으로 달려가 격렬하게 짖었다. 더 작은 강아지는 뻣뻣한 꼬리를 흔들며 코를 바닥에 낮게 대고 뒤따랐다. 둘 다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다급하게 낑낑거렸고 몸은 숲 쪽으로 향했다. 부보안관 모레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 당장요. 보안관 달트는 일어서서 손을 들어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어느 방향이죠? 그가 샘 아저씨에게 물었다. 뒤쪽이요. 샘 아저씨가 말했다. 나무들 쪽으로요. 보안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보안관들에게 돌아섰다. 흩어져서 그가 침착하게 명령했다. 강아지들의 시선을 따라가세요. 조심스럽게. 샘 아저씨는 상충되는 감정들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걱정, 그리고 다른 무언가, 낯설고 날카로운 책임감. 이들은 그냥 강아지들이에요. 그가 말했다. 이런 일 근처에 있어서는 안 돼요. 보안관 달트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우리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도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우리의 가장 좋은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다시 짖었고 거의 간청하는 듯했다. 샘 아저씨는 잠시 망설였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을 내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안관은 잠시 그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까이 있으세요. 그가 말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하지 마세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고 부츠가 눈 위를 부드럽게 밟으며 삐걱거렸다.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앞장섰고 코를 움직이며 나무 사이의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갔다. 부보안관 모레노는 흩어진 눈밭 근처에 쭈그리고 앉았다. 보안관님,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피. 붉은 얼룩은 희미했지만 하얀 눈 위에 분명했다. 샘 아저씨는 숨을 들이켰다. 더 큰 강아지가 날카롭게 짖으며 앞으로 나아가 숲 가장자리 근처에서 멈췄다. 땅을 긁더니 뒤를 돌아보았고 눈은 밝고 초점 있었다. 추적하고 있어. 보안관이 중얼거렸다. 정말 놀랍군. 무정이가 삐걱거렸고 부보안관들은 그 흔적이 이전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보안관 달트는 잠시 샘 아저씨에게 돌아섰다.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을 안으로 데려오신 것은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다. 샘 아저씨는 강아지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작은 몸은 다급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머지는 그들이 했어요. 앞에 숲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고 차가운 공기 속에 나뭇가지들이 희미하게 삐걱거렸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것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빛 속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이 공터를 벗어나자마자 숲이 그들을 감쌌다. 눈 덮인 나뭇가지들은 좁은 통로를 형성하여 소리를 죽이고 빛을 희미하고 불규칙한 줄무늬로 만들었다. 발걸음마다 약간씩 가라앉았고 부츠는 부드럽게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는 나무들에 의해 거의 즉시 삼켜졌다. 숨결은 공중에 하얗고 덧없이 떠다녔다. 맨 앞에서 두 마리의 강아지들은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들의 작은 코는 눈 바로 위를 맴돌며 이리저리 움직였고 때로는 오직 그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멈춰 서기도 했다. 더 큰 강아지가 선두에 섰고 꼬리는 뻣뻣하고 몸은 낮았다. 더 작은 강아지는 바싹 뒤따라갔고 모든 멈춤과 모든 회전을 맞췄다. 샘 아저씨는 보안관 달튼과 부보안관 모레노의 옆에 서서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다. 그의 심장은 다리가 항의하는 것보다 더 세게 뛰었는데 두려움과 목적의식 둘 다 같은 어떤 것에 이끌려 움직였다. 이 개들은요. 부보안관 모레노가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다.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보안관 달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길은 도로에서 멀어지고 친숙한 모든 것에서 멀어져 숲속으로 더 깊이 휘어졌다. 몇 야드마다 부보안관 중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강아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긁힌 눈, 부러진 나뭇가지, 피가 스며들어 얼어붙은 검게 변한 부분. 샘 아저씨는 가슴에 팽팽함이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발자국과 본능이 아니었다. 누군가 여기서 피를 흘렸다. 절박하고 부상당한 누군가가 밤에 이 숲을 지나갔다. 강아지들이 갑자기 멈춰 섰다. 둘 다 굳어섰고 귀는 앞으로 향했으며 몸은 팽팽했다.
보안관 달튼은 손을 들어 부보안관들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다. 무정이는 침묵했다. 숲은 숨을 죽이는 듯했다. 무슨 일이야? 샘 아저씨가 속삭였다. 더 큰 강아지가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가슴 속에 떨림 이상은 아니었다. 두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더니 전나무 밑동 근처에 눈을 긁었다. 부보안관 모레노가 천천히 다가가 강아지가 가리키는 곳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느슨한 눈을 쓸어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보안관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것 좀 보셔야 해요. 눈 아래에는 어두운 캔버스 가방이 부분적으로 묻혀 있었고 마른 피로 얼룩져 있었다. 지퍼는 반쯤 열려 있었고 단단히 묶인 현금과 녹슨 권총 윤곽이 드러났다. 샘 아저씨는 형이증을 느꼈다. 그래서 이게 진짜였어. 그가 중얼거렸다. 보안관 달튼은 가방을 살피며 턱을 조였다. 이것은 어젯밤 강도 사건과 일치합니다. 그가 말했다. 12번 국도변 주유소. 점원은 살아남았지만 간신히. 부보안관 모레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의자는 무장했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흔적을 설명합니다. 강아지들은 나무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며 앞에 좁은 협곡을 향해 날카롭게 짖었다. 그 소리는 희미하게 울려 퍼지며 다급함을 전했다.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보안관이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전진했고 지형이 내려가면서 강역을 벌렸다. 협곡은 마치 상처처럼 숲을 가로질렀고 가파르고 그림자가 짙었으며 옆면은 얼음과 단단한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바닥에서는 빛이 희미해지고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샘 아저씨의 숨결은 이제 더 빨라졌다. 더 큰 강아지가 가장자리에 멈춰 서서 아래를 응시했다. 더 작은 강아지는 낑낑거리다가 두 번 날카롭고 강하게 짖었다. 보안관 달튼은 다시 손을 들었다. 보안관 부서입니다. 그가 침착하지만 충분히 크게 울릴 목소리로 외쳤다. 아래에 누가 있다면 모습을 드러내시오. 침묵이 답했다. 그리고 움직임. 아래 그림자 속에서 한 형체가 느리고 불안정하게 움직였다. 한 남자가 부분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재킷은 찢어져 있었고 한 팔은 피 묻은 천으로 단단히 감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피부는 추위와 피로로 회색빛이었다. 그는 에단 크로울리였다. 30대 후반의 남자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운으로 인해 몸이 닳아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그 다음 자신을 내려다보는 경찰관들을 보고 굳어버렸다. 안 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부보안관들은 무기를 들었지만 전진하지는 않았다. 에단 크로울리, 보안관 달튼이 차분하게 말했다. 끝났어. 다쳤잖아. 갈 곳도 없어. 크로울리의 눈이 격렬하게 번뜩이며 협곡 가장자리에 있는 강아지들에게 닿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너희들,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희는 떠났잖아. 더 큰 강아지가 한 번 짖었다. 긴장감을 가로지르는 날카롭고 명령적인 소리였다. 크로울리는 움찔했다. 샘 아저씨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깨닫기도 전에 앞으로 나섰다. 그만. 그가 차분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어 죽을 지경이야. 피를 흘리고 있어. 이것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보안관 달튼은 잠시 그를 뒤돌아보며 놀라움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하게 이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보안관이 덧붙였다. 무기를 내려놓고 저희가 도와드리게 하세요. 오랫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눈이 떨어져 부드러운 쿵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강아지들은 자리를 지켰고 눈은 크로울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작은 몸은 추위보다는 긴장감으로 떨고 있었다. 마침내 크로울리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팔에서 천을 떨어뜨려 아래에 깊은 상처를 드러냈고 무릎을 꿇었다. 그들을 두고 갈 생각은 아니었어. 그가 약하게 말했다. 강아지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계속 나를 따라왔거든. 부보안관들은 재빨리 움직여 강제로 진압하지 않고 그를 제압했다. 한 명은 상처를 제대로 묶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다른 한 명은 근처 덤불에서 버려진 무기를 찾아냈다. 강아지들은 한 번 더 짖다가 조용해졌다. 샘 아저씨는 즉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안도감, 슬픔, 경외심. 용의자가 끌려가는 동안 보안관 달튼은 그에게 돌아섰다. 선생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여러 생명을 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샘 아저씨는 다리에 바싹 붙어있던 강아지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긴장은 마침내 풀렸다. 저는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가 다시 말했다. 보안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한관들이 크로울리를 협곡 위로 호송하는 동안 숲은 한숨을 쉬는 듯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흔들었다. 새 한 마리가 한번 조심스럽고 맑게 울었다. 샘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더 큰 강아지의 머리에 잠시 이마를 댔다가 더 작은 강아지의 머리에 댔다. 잘했어. 그가 속삭였다. 너희 둘 다. 강아지들은 꼬리를 흔들었다. 지쳤지만 자랑스러워했고 더 이상의 해악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여러 사람의 삶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 위로 겨울 해가 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왔다. 희미했지만 따뜻했으며 마치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음을 인정하는 듯했다. 돌아오는 길에 숲은 다르게 느껴졌다. 정확히 말하면 더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긴장감보다는 해방감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더 조용했다. 부부한관들은 이제 덜 다급하게 움직였고 어깨는 더 이상 뻣뻣하지 않았으며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부추 아래 눈은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경고를 담고 있지 않았다. 샘 아저씨는 무리 뒤편을 걸었고 강아지들은 그의 다리에 바싹 붙어 있었다. 마치 중력 자체가 바뀌어 그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결정한 것처럼 그들의 몸은 그에게 기대었다. 공터 가장자리에는 경찰차들이 문을 열고 엔진을 부드럽게 웅궁거리고 있었다. 용의자는 이미 순찰차 중 한 대에 태워져 있었고 보온 담요에 쌓인 차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깜빡이던 불빛은 사라지고 눈 위에서 차분하게 깜빡이는 주황색 정지 신호등으로 바뀌어 있었다. 보안관 달트는 첫 번째 순찰차 근처에서 멈춰 서서 샘 아저씨 쪽으로 돌아섰다. 선생님, 그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저희가 개들을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샘 아저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일단은요. 보안관이 그의 표정 변화를 읽고 재빨리 덧붙였다. 표준 절차입니다. 동물보호 서비스에서 그들을 검진할 겁니다. 건강한지 확인해야죠. 부보안관 모레노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보살핌이 필요할 겁니다. 샘 아저씨는 강아지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그를 다시 올려다보았다. 더 큰 강아지는 그의 부츠에 코를 비볐다. 더 작은 강아지는 그의 발 위에 직접 앉았는데 마치 그곳에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듯했다. 샘 아저씨는 갈비뼈 뒤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냥 그들이 괜찮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보안관이 말했다. 우리가 확실히 할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는데 더 작고 덜 위압적인 차량이었다. 한 여성이 두꺼운 파카를 입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캐런 밀러였다. 40대 초반의 지역 동물 보호 서비스 직원으로 클리어 워터 리지에서 침착한 태도와 겁에 질린 동물들에게 변함없는 인내심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거의 즉시 무릎을 꿇고 강아지들의 눈높이로 몸을 낮췄다. 안녕.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 둘 오늘 아주 용감한 일을 했어. 강아지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주시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샘 아저씨는 그들이 그에게서도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캐런은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들은 유대감이 깊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주 애착이 강해요. 샘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어젯밤에 저를 찾았어요. 그가 말했다. 아니면 제가 그들을 찾았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캐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보통 그렇게 되는 법이죠. 그녀는 일어서서 보안관 달튼 쪽으로 돌아섰다. 평가를 위해 저와 함께 가야 할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가 다시 샘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만약 선생님께서 임시보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결국 입양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차가운 공기 속에 맴돌았다. 입양. 샘 아저씨는 그 정도로 멀리 생각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시간 이상으로는 그들을 따뜻하게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는 그는 약한 지붕 위에 눈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강아지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본능적으로 그에게 기대는 방식. 그가 등에 손을 얹으면 그들의 숨결이 느려지는 방식. 그는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텅 빈 자신의 집을 생각했다. 장작과 추억만으로 시간을 재던 긴 저녁들을. 엘레노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친절은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아. 캐런은 부드럽게 헛기침을 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샘 아저씨는 천천히 몸을 고추세웠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서둘러야 합니다. 모두가 그에게로 돌아섰다. 저는 80살입니다. 샘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손은 약간 떨렸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더 많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일을 정리해야 한다고. 그는 잠시 멈춰 강아지들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이 둘은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강아지들은 변화를 감지한 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보안관 달트는 그를 면밀히 지켜보다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합니까? 그가 물었다. 샘 아저씨는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누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있어야 할 곳으로 왔습니다. 그는 약간 몸을 숙여 각 작은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들은 집에 왔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캐런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그녀는 부드럽게 절차를 설명했다. 건강검진, 서류 작업, 후속 방문. 샘 아저씨는 정보를 흡수하며 들었지만 그의 주인은 계속해서 발밑에 따뜻함으로 향했다. 부부안관 모레노는 근처에 쭈그리고 앉아 망설이며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 중 한 마리가 그녀의 장갑 냄새를 맡더니 귀 뒤를 잠시 긁어주게 허락했다.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네, 샘 아저씨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부보안관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보안관 달트는 머뭇거렸다. 아시다시피 그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개들을 돌려보냈을 겁니다. 아니면 소음을 무시했을 겁니다. 아니면 문을 닫았을 겁니다. 샘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안관은 미소 지었다. 때로는 최고의 결정은 생각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고 타이어는 눈 위에 어두운 자국을 남겼다. 숲은 다시 침묵을 되찾았다. 캐런은 샘 아저씨에게 접힌 서류를 건넸다. 오늘 오후에 다시 들를게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아이들도 확인해야죠. 여기 있을게요. 샘 아저씨가 말했다. 그는 마지막 순찰차가 도로를 따라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서 있었다. 고요함이 돌아왔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충만하게.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섰다. 강아지들은 망설임 없이 뒤따랐다. 안에서는 불이 여전히 낮게 타올랐고 기다리고 있었다. 샘 아저씨는 그들 뒤로 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마지막이었지만 위로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무릎의 통증을 느끼며 강아지들을 더 가까이 끌어모았다.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자. 밖에서는 겨울이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작은 목조 주택 안에서는 영구적인 무언가가 뿌리를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집은 다른 소리를 냈다. 샘 아저씨는 완전히 깨어나기 전, 눈을 뜨고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고요함 아래에는 부드럽고 불규칙한 리듬이 있었다. 나무 바닥을 스치는 희미한 소리, 자신의 것이 아닌 숨소리. 그는 일어나기도 전에 미소 지었다. 햇살이 서리낀 창문을 통해 희미하고 깨끗하게 스며들어 바깥의 얇은 눈층을 조용한 불꽃의 들판으로 만들었다. 밤새 폭풍이 다시 돌아와 세상은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덮여 있었다.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았다. 강아지들은 깨어 있었다. 더 큰 강아지는 난로 가장자리에 서서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아침이 진짜인지 시험하는 것처럼. 더 작은 강아지는 그 근처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샘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샘 아저씨가 잠기와 무언가 더 부드러운 것으로 걸쭉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일찍 일어나는구나. 더 큰 강아지가 아직 약간 불안정한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발을 올렸다. 더 작은 강아지는 따라오다가 서툴게 의자 다리에 부딪힌 후 방향을 고쳤다. 샘 아저씨는 웃었다. 조용한 숨소리가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고 따뜻하고 놀라움이 가득했다. 좋아. 그가 침대 옆으로 다리를 내리며 말했다. 내가 갈게. 그는 예전보다 더 천천히 움직였지만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강아지들은 그의 발 주위를 맴돌며 바싹 붙어 그의 리듬을 배웠고 그만큼 그도 그들의 리듬을 배웠다. 샘 아저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주전자가 난로 위에서 부드럽게 휘파람 소리를 냈다. 우유가 데워졌다. 빵이 구워졌다. 그는 두 개의 얕은 그릇을 바닥에 놓았고 불에서 멀리 두도록 조심했다. 강아지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이내 활기차게 먹는 동안 불규칙한 호를 그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샘 아저씨는 식탁에서 차가 든 머그잔으로 손을 드며 지켜보았다. 그래서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아마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할 거야. 강아지들은 잠시 멈추고 턱에서 우유가 떨어지는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너희는 이름이 필요해. 그는 잠시 그들을 생각했다. 더 큰 강아지는 더 똑바로,
더 자신감 있게 서서 항상 지켜보고 항상 듣고 있었다. 더 작은 강아지는 모든 움직임, 모든 소리를 따라했고 항상 뒤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호프 샘 아저씨가 더 큰 강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강아지는 동의하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에코, 그가 더 작은 강아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는 따라왔으니까. 에코는 부드럽게 짖더니 다시 그릇으로 돌아갔다. 샘 아저씨는 마치 집 자체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 늦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날카롭지 않았다. 다급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러운 두드림. 샘 아저씨가 문을 열자 캐런 밀러가 파카를 두르고 한쪽 팔에 클립보드를 끼운 채 현관에 서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점검하러 들렀어요. 캐런 밀러는 침착한 눈과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안심을 주는 목소리를 가진 동물보호 서비스 직원이었다. 샘 아저씨는 옆으로 비켜서 그녀를 들여보냈다. 강아지들은 한 번 짖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부추 냄새를 맡았다. 기억하는군요. 캐런이 약간 쭈그리고 앉으며 말했다. 호프가 앞으로 나와 귀 뒤를 조심스럽게 긁어주게 허락했다. 에코도 꼬리를 흔들며 뒤따랐다. 캐런은 몸을 고추 쓰고 방을 둘러보았다. 좋아 보이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경계심 있고 호기심 많고 저보다 더 잘 지내요. 샘 아저씨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캐런은 웃었다. 보통 그렇죠. 그녀는 그와 함께 집을 둘러보며 잠자는 곳, 사료 그릇, 물을 확인했다. 그녀는 몇 가지 부드러운 제안을 했다. 미끄럼 방지용 러그, 강아지들이 더 안정될 때까지 불 근처에 작은 울타리. 샘 아저씨는 귀에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선생님은요? 캐런이 마침내 물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샘 아저씨는 이제 방 저 멀리 구석을 탐험하며 코를 바삐 움직이는 호프와 에코를 바라보았다. 저는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집이 다시 숨쉬는 법을 기억한 것 같아요. 캐런은 미소 지었다. 좋은 징조네요. 그녀는 메모를 마치고 클립보드를 치웠다. 일주일 후에 다시 들를게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샘 아저씨가 대답했다. 그녀가 떠나자 고요함이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샘 아저씨는 창가에 앉아 눈이 나무 사이로 드립다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호프는 그의 발치에 웅크렸다. 에코는 그의 발목에 기대어 부드럽게 한숨씩 쉬었다. 그는 별다른 흔적 없이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뒤섞인 날들, 불과 이야기하며 보낸 저녁들. 그는 엘레노어를 생각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을 좋아했을 거야. 그가 소리내어 말했다. 강아지들은 듣는 것처럼 움직였다. 오후에 샘 아저씨는 강아지들과 함께 옷을 단단히 여미고 처음으로 밖으로 나섰다. 눈은 거의 그들의 배까지 왔고 그들은 서툴게 눈 속을 튀어다니며 세상을 새롭게 발견했다. 호프는 자주 멈춰 서서 숲을 살폈다. 에코는 모든 발걸음을 따라하며 바싹 뒤따랐다. 샘 아저씨는 지팡이에 기대어 그들을 지켜보았고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숲은 조용히 서 있었고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그저 존재했다. 추위가 다시 날카로워지자 그들은 안으로 돌아왔다. 샘 아저씨는 흔들림 없고 확실한 손으로 그들의 털에서 눈을 털어냈다. 저녁이 되자 불은 밝게 타올랐다. 집은 부드럽게 빛났고 겨울 속 작은 따뜻한 주머니 같았다. 샘 아저씨는 의자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었다. 호프는 그의 발치에서 잠들었다. 에코는 서툴게 그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 두 번 몸을 돌린 후 자리 잡았다. 샘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인내심 있게 끝없이 내렸다. 안에서는 세 개의 심장이 조용한 리듬으로 뛰었다. 겨울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추위는 여전히 찾아왔다. 밤은 여전히 길어졌다. 하지만 외로움은 이곳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대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노크, 가장 희미한 울음소리, 또는 가장 조용한 순간이 우리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다른 이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됩니다. 친절은 항상 편리할 때 찾아오지 않으며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민을 선택하고 외면하는 대신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종종 치유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샘 아저씨처럼 우리는 최고의 날들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사랑의 행위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고 아무도 진정으로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오늘 희망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려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삶의 따뜻함, 치유, 믿음을 되찾아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떠나기 전에 함께 짧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연민을 어려운 순간에 힘을 그리고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에도 친절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 항상 빛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을 작성하여 희망과 감사 속에서 함께 서겠습니다.